오늘은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트리거 포인트 강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책입니다. 트레버 앤 사이먼스라고 하는 그 두 명의 박사가 이제 저서를 한 건데, 이 박사들이 죽고 나서 본인의 자녀까지 이어져서 이 책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든 사람과 이 책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저자로 등재가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가설이라고 할까요? 가설이라고 봐야지 좀 더 맞는 얘기긴 하는데,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볼륨이 1, 2로 나눠져서 하나는 상지, 하나는 하지 파트로 판매가 되는 책이고, 요거를 번역을 좀 누군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서예요. 원서라서 저도 읽는데 너무 힘듭니다. 단어 하나를 번역을 해가면서 읽고 있는 그런 책인데, 지금 구매한 지 되게 오래됐지만 아직도 다 읽지를 못한 그런 책입니다. 번역 잘 하시는 분이 이 책을 꼭 번역을 해서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되길 상당히 기원을 하고 있는 이 코치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베이스로 삼아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리거 포인트, 총의 방아쇠, 요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얘기하죠. 포인트는 하나의 지점을 뜻하고, 그래서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총을 쏘는 사람이 방아쇠는 여기서 당겼는데 아픈 건 어디가 아파요? 이 총알에 맞는 놈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트리거 포인트라는 것도 통증을 만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통증을 만드는 부분은 여기예요. 근데 통증이 여기서 나와요. 방사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거를 일반적으로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리거 포인트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트리거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 트리거 포인트를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풀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강의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근섬유 다발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렇게 근섬유가 뭔가 뭉쳐있는 형태가 보이죠. 얘네들은 일자로 정렬이 잘 돼 있는데 이쪽에 보면 뭉쳐있는 하나의 덩어리들이 보여요. 이 덩어리를 트리거 포인트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낫이라고 부릅니다. 낫. KNOT. 낫은 매듭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근섬유 다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하나가 꼬였어, 뭉쳤어. 그러면은 이 근섬유는 움직임이 잘 움직여질까요? 당연히 잘 안 움직여지겠지. 근데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낫이라는 애들이 근육 안에 엄청 많아졌어, 개체수가. 그러면 근육은 더 잘 안 움직여져.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낫이라고 하는 애가 텐션을 만들기도 해요. 텐션. 무슨 얘기냐면 이 근섬유, 하나의 근섬유에 장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한쪽으로 이렇게 뭉쳐있으면 양쪽에 있는 근섬유들은 늘어나는 장력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력을 느끼고, 그 장력이 장시간 발생되면 내 근육은 수축을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늘어났다라고 인지가 되니까 그거를 너무 늘어났으니까 이걸 좀 수축시킬까? 이렇게 신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설이기는 한데 굉장히 좀 신빙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낫이라고 하는 애가 원활하게 근육이 쓰이기만 하면 사실 잘 없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맨날 컴퓨터를 이렇게, 그럼 어떤 근육은 굉장히 단축되어 있는 힘을 많이 받을 거고 어떤 근육은 늘어나 있는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너무 단축되거나 너무 늘어나는 과정 안에서 트리거 포인트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낫이라는 애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이 움직임을 올리고 내리는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썼더니 이 낫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더라. 그래서 이제 운동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역할 중에 하나가 트리거 포인트를 자동으로 좀 해소하는 것도 운동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진짜 과도하게 많아지면 잘 안 풀립니다, 운동은. 그리고 아까 앞서 이 책의 제목에서도 썼지만 말 그대로 기능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어요. 낫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근섬유가 뭉쳐있고 그 뭉쳐있는 근섬유는 전체적인 근육의 움직임에 제한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능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능장애를 만들 정도로 너무 많이 뭉쳐있는 애들은 운동으로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해소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우리는 손이 있죠. 보통 치료사분들은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팔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촉진은
이렇게 만지는 진찰을 뜻해요. 그래서 트레이너는 촉진한다라고 사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트레이너는 그냥 근육을 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촉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특정 근육에서 발생되면은 실제로 내가 그 트리거 포인트를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지면은 지금 요 그림처럼 여기 동그란 점 있죠? 여기가 지금 그 타우트 밴드, 낫이 좀 뭉쳐져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집었을 때 이 트리거 포인트를 딱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알갱이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리고 이 트리거 포인트를 잘 문지르다 보면은 뭉쳐져 있는 알갱이가 서서히 녹는 것도 느껴져요. 내 손가락 끝에서 대상의 트리거 포인트가 서서히 물렁물렁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거를 멜팅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뭐 녹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사지나 이런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다 알고 누르다 보면은 요런 트리거 포인트 자체를 해소해 줄 수가 있고, 이게 해소되면은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를 만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통증이 방사되는 원리를 한번 보죠. 트리거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방사되는 형태가 또 있어요. 이 C를 봤을 때 말 그대로 트리거 포인트 자체가 통증 유발점인 경우가 있어. 트리거 포인트 자체가 그 주변의 통증을 아주 이제 국소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제 B를 보면은 트리거 포인트가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중심에서 통증이 퍼지는 형태가 있고, A 형태를 보면은 거의 관련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하극 라인에서 파생되는 트리거 포인트가 어깨의 통증을 이렇게 방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상부 승모근에서 파생되는 애들은 뭐 두통이나 목의 통증을 유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생긴 이유가 이런 A 같은 이런 형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파트별로 알아볼 거거든요. 첫 번째 뭐 승모근. 그럼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가 어디가 있고,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가 어떤 통증을 방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승모근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좋게 하면은 이런 통증들을 좀 해소해 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라페지우스 머슬, 승모근이죠. 요 책에서도 보면은 하나하나 근육들마다 약간 별명부터 이 근육의 뭐 기능, 당연히 기시정지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트리거 포인트를 같이 공부하면서 해부학을 해보시면은 아마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일단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근육에 트리거 포인트 1이라고 해서 트리거 포인트마다 넘버링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근육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겼을 때 통증이 어디로 방사되는지, 트리거 포인트 1번은 이런 식으로 방사된다.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일단 상부 승모근에서 봤을 때 이 파트는 상부 승모근이 외후두윤기라고 하는 데서 쇄골 바깥쪽 지점에 정지점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지점에서 중앙보다 약간 아래쪽, 그러니까 목 아래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트리거 포인트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눌렀을 때 안 아픈 분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부 승모근이라는 애는 머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되게 중요하고 큰 근육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할 때. 그러면은 상부 승모근의 끝쪽에 있는 섬유들, 이 바깥쪽에 있는 섬유들은 만성적으로 그 장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력이 너무 과하게 발생하면은 트리거 포인트가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 회원님들, 직장 생활 하시는 회원님들한테 특히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부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 첫 번째를 보면은 얘가 목의 통증하고 턱의 통증도 만들고, 이게 쭉 올라가서 요 관자놀이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두통하고 목의 통증하고 턱의 통증까지 상부 승모근이 방사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요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공부했을 때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이 11번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11번 뇌신경의 주행 방향이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을 뚫고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잘 보시면은 그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트리거 포인트하고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단순하게 근육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신경적으로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부 승모근을 어떤 신경이 지배하고 있고 그 신경의 주행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면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단순하게 근육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육을 자극하는 신경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고,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경통, 말 그대로 11번 뇌신경의 신경통이 그대로 방사될 수 있다는 것도 이 트리거 포인트를 공부하다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보면은 되게 보는 시야가 넓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부 승모근 트리거 포인트 1번. 거기를 한번 촉진하는 방법, 그리고 마사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상부 승모근은 외후두근기, 이 뒤통수에 톡 튀어나와 있는 뼈에서 이 쇄골 앞자락으로 들어가 있어요. 쇄골 앞자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섬유 자체가 약간 그냥 만지면은 잘 안 만져지고요. 상부 승모근 안쪽에 손가락을 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대상을 놓고 봤을 때는 대상의 쇄골을 먼저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견봉을 확인할 수 있겠죠. 견봉하고 쇄골의 끝나는 지점을 보고요.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나는 지점. 그리고 여기에서 내 손가락을 승모근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약간 꼬집듯이. 아까 트리거 포인트 만질 때 이렇게 꼬집듯이 만졌던 거 보였죠? 꼬집듯이 내가 상부 승모근의 쇄골지 라인을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면은 알갱이가 느껴져요. 이게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쇄골 끝자락부터 목 중앙 부분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서 끝자락을 쭉 빼듯이.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타고 가듯이 푸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손가락을 승모근 안쪽으로 넣어주고 상부 승모근 안쪽으로 넣어주고 바깥에 있는 손가락을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뭉쳐있는 알갱이가 느껴져요. 그 알갱이가 승모근 트리거 포인트 1입니다. 여기는 안 아픈 사람을 찾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선생님 돌아볼게요. 선생님도 지금 계속 막 이렇게 느끼고 있어. 이해되죠? 여기를 꾹 이렇게 눌러주고 보통 우리가 허혈성 압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초 정도 누르고 지그시 놔주면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8초 정도 내가 세는 거예요.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지그시 놔주고 이런 식의 이제 마사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리거 포인트 2번